앉아서 하루를 보내는 현대인들. 한국인의 하루 평균 앉아있는 시간은 7시간 30분에 달한다. 오래 앉아있을수록 우리 몸의 건강이 무너지고 수명이 줄어든다. 의자를 버리고 일어선 사람들. 이들의 몸과 마음에 찾아온 놀라운 변화. 오래 앉아있으면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걸까?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인 리파아제는 혈액 내 중성지방을 감소시킨다. 그런데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리파아제의 활동이 둔해져 몸에 쌓이는 지방이 늘게 된다. 또한 인슐린에 대한 몸의 반응이 감소해 근육이나 지방세포가 포도당을 잘 흡수하지 못하게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췌장은 더욱 많은 인슐린을 생성하게 되고 우리 몸은 인슐린이 주는 자극에 둔감해져 인슐린 저항성이 커지게 된다. 인슐린 저항성은 당뇨, 고혈압, 비만 등의 대사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앉아있는 시간이 5시간 이상인 남성 노인은 5시간 미만인 경우보다 비만 위험이 1.5배 높았다. 예전에는 사실 비만이 좀 많이 먹거나 아니면 움직임이 덜해서, 그러니까 운동을 하지 않아서 좀 비만이 유병이 된다라고 많이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냥 뭐 다른 활동하지 않고 단순히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만으로도 비만 유병이 높았다라고 보는 거는 사실 운동이나 먹는 걸로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또 새롭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앉기가 유발하는 질병은 비만뿐만이 아니다. 퇴근 시간이지만 양성길 씨의 일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블로거와 기자로 일하면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그는 주로 카페에 앉아 일을 한다. 자료를 찾고 글을 쓰다 보면 어느새 몇 시간이 훌쩍 지나 있다. 글을 쓰면서 이제 집중, 보통 2시간 정도는 집중할 수 있고요. 가장 많이 한 적은 아마 한 8시간 정도, 화장실도 안 가고. 식사는 앉은 자리에서 커피와 빵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수년간 마라톤 완주를 할 정도로 건강에 관심이 많았던 양성길 씨. 하지만 앉아있는 시간이 늘면서 몸이 조금씩 달라졌다. 딴 데는 괜찮은데 배만 볼록 나오더라고, 희한하게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해야지 하면서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의 몸은 괜찮은 걸까?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혈액 검사와 복부 초음파 검사를 받았다. 복부 비만은 또 다른 질환을 가져왔다. 지방간이 있으신데요. 평소에 술을 안 하시죠? 네, 거의 안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방간은 비알코올 지방간이라고요. 비알코올 지방간. 술을 드시지 않는데도 지방간이 생기는 겁니다. 콩팥 안의 색깔은 좀 까맣게 보이는 반면에 간은 굉장히 하얗게 보이는데요. 원래는 지방간이 없으시게 되면 콩팥과 간의 색깔이 비슷한 게 원래 정상인데요. 지금 콩팥의 색깔보다 간의 색깔이 훨씬 더 밝게 나와서 이 정도면 한 중등도 이상의 지방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주된 원인은 복부 비만이다. 간에 지방이 5% 이상 쌓이면 지방간으로 보는데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방치하면 간세포가 파괴되는 지방간염으로 발전할 수 있다. 또한 심각한 경우 간경화나 간암으로 진행된다. 비알코올 지방간 안에서도 지방 간염 환자들이 한 10%에서 20% 있는데요.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은 그런 지방 덩어리가 여러 염증 세포를 불러들여서 간 세포 안에 염증이 축적이 되고
만성화돼서 간이 점점 뻣뻣해지고 딱딱해지는 간 섬유화 단계를 거쳐서 간 경화까지 가게 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발병 위험은 앉아있는 시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쉼없이 앉아있는 시간이 길다면 중간에 잠깐 휴식을 좀 더 취하고 또 가능하다면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가벼운 활동이라도 늘림으로써 에너지를 좀 더 태우고 그래서 지방산이 넘치는 것을 보호해서 지방간이라든지 당뇨병 예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 영향이 흡연과 같이 우리 몸에 누적된다. 때문에 따로 시간을 내 운동을 해도 앉아있던 시간을 보상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이번 연구로 밝혀졌다. 똑같이 운동을 열심히 해도 하루 10시간 이상 앉아있는 사람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걸릴 확률이 9%가 높았다. 다른 연구에 따르면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망 위험도 함께 증가했다. 많은 역학 연구에 의하면 이 지방간 말고도 앉아있는 시간이 길면 비만이 증가되고 당뇨가 증가되고 심혈관간이 증가되고 암으로 인한 위험도가 증가돼요. 수명이 짧아진다는 연구들이 관찰되는데 앉아있는 시간이 길수록 운동과 독립적인 영향을 준다면 운동 외에도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려는 노력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죠. 빈자리 찾는 게 어렵지 않은 지하철 안. 그런데 60을 훌쩍 넘긴 나이의 신정순 씨는 1시간가량을 서서 가고 있다. 예전엔 어땠어요? 뭐 예전에 가실 때는? 앉아서 가야죠. 당연히 앉아서 가고 예, 막 자리 있으면 막 뛰어가 쌓고 예, 그랬죠. 신정순 씨는 2년 전 상로병사의 비밀 앉지 말고 일어서라 편에 출연했다. 오랜 시간 앉아서 한복 만드는 일을 해 허리 통증과 골다공증이 심각했다. 제가 지금 이제 한갑인데 한 5, 6년 전부터 뼈는 이미 70대 후반 뼈다. 허리뼈는 그렇게 하니까 하여튼 조심해야 된다. 집에서 하다못해 이렇게 가사일을 하다가도 넘어지면 부러진다. 검사 결과 허리 디스크는 아니었지만 퇴행성 변화가 심한 상태였다. 디스크 색깔이 이렇게 하얀 색깔이 좀 들어있는 게 약간 싱싱하다는 거지. 건강하다. 근데 여기 가다 보면 좀 까만 것들이 많아지고 퇴행성 변화가 많이 있어요. 여기 더 까맣잖아요. 그러니까 앉아 계시는 것 때문에 허리에 압력이 많이 가가지고 디스크가 무리가 많이 가서 퇴행성 변화가 좀 심해지는 거죠. 검사를 계기로 신정순 씨는 서서 일하는 작업대를 마련하고 생활 습관의 변화를 다짐했다. 2년 후 다시 만난 신 씨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안녕하세요. 한복 원단을 주문하기 위해 찾은 재래시장. 이곳의 상인들도 신 씨의 변화에 놀라워한다. 많이 좋아지셨죠. 옛날에는 힘이 별로 없으셨어요. 어느 날 그냥 맞아요. 그 비밀이 뭔지 모르겠네요. 저도. 안녕하세요. 가게에 종일 앉아 있는 상인들을 보면 과거의 자신을 보는 것 같다. 그렇죠. 이렇게 하고 앉아서 우리 생활이 그거잖아요. 아침에 나오면 여기 앉아서 이거 하다가 여기서 다 해결을 하니까는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스트레칭하고 스트레칭하고 책으로 그냥 책으로 올라가는 건 많이 올라가. 맞아. 응. 뒤꿈치 들고. 예. 신정순 씨는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고 일상에서 움직이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냈다. 박수도 그냥 막 이렇게. 박수는 좋아요 이렇게 하면. 이런 생활 습관의 변화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당시에 신정수님은 디스크 탈출은 없었지만 디스크를 싸고 있는 막이 이렇게 약해져 있는 부분이 있었다. 그렇지만 2년 동안에 아무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잘 버티시고 계시고 이 곡선도 아주 좋아요. 근데 아주 C자형으로 잘 돼 있으시고
그동안 생활을 잘 지키셔가지고 뼈 상태만 보면은 어유 그냥 뭐 한 3, 40대 뼈다 이렇게 볼 뼈예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허리에 지속적으로 압력이 가해진다. 이때 디스크에 무리가 가면서 퇴행성 변화가 심해지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척추 주변 인대와 근육이 딱딱해지고 두꺼워지는 것도 통증의 원인이 된다. 장시간 앉아서 생활하고 운동이 부족하면 골밀도가 낮아지는 것도 문제다. 골다공증이 있으면 척추뼈에 구멍이 생기고 중력과 체중의 압력을 이기지 못해 쉽게 무너진다. 이때 튀어나온 척추뼈가 신경을 눌러 허리 질환을 유발하는 것이다. 앉아있는 시간을 줄인 신정순 씨의 골밀도 수치는 크게 호전됐다. 앉아서 일하셨다가 서서 일하게 됨으로써 허리에 압력도 덜하게 돼서 건강이 더 좋아지시게 되고 요통도 줄어들게 되니까 운동을 더 잘 많이 하실 수 있게 되고 운동을 많이 하시니까 몸 전체의 기운도 좋아져서 생활도 즐거워지시고 이렇게 해서 선순환의 구조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허리 통증이 사라지고 몸이 가벼워지니 일상의 모든 것이 달라졌다. 몸이 아플 땐 엄두도 못 냈지만 이젠 손자 손녀와 놀아주는 시간도 즐겁기만 하다. 신정순 씨의 변화에 누구보다 기뻐했던 딸 윤미 씨. 예전에는 어디가 아프다 이렇게 하시면서 많이 하셨는데 뭐 저희 이렇게 손자 손녀들하고도 이 연세에서도 이렇게 되게 잘 놀아주시면서도 일도 다 소화를 해내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이 아프다는 소리를 일단 안 하시니까 참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예, 생로병사의 비밀에 나가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적용을 시켰더니 한 가지 이렇게 하고 나면 또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걷기를 했는데 기분이 참 좋잖아요. 그러면 내일 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했더니 역시 건강도 좋아지고 이 마음 자체가 바뀌고 같이 기준이 바뀌더라고요. 건강에 대한 가치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냥 내가 가지면 다 내 거 되더라고요. 서서 일하기. 이 작은 생활 습관의 변화가 신 씨의 삶 전체를 바꿔놓았다. 서서 생활하는 것의 이점이 알려지면서 사무실 환경에도 변화가 생겼다. 높낮이를 조절하는 책상이 서서히 도입되고 있다. 8개월째 서서 일해온 김동국 씨. 건강은 물론이고 업무 효율도 좋아졌다. 혈류가 좀 더 개선됐다는 느낌. 그러니까 좀 머리가 좀 쉽게 좀 이렇게 복잡해지거나 무거워지지 않았다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 수료나 화면을 보는 집중도가 업무 집중도가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자료를 읽을 때는 앉아서, 글을 쓸 때는 서서 일한다는 김동국 씨. 서서 일하는 환경이 만들어지자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는 일이 많아졌다.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수시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예전 같으면 전화나 사내 통신망으로 처리하던 일을 이젠 직접 몸을 움직여 해결한다. 아무래도 이제 중간중간 잠깐 이렇게 일어서서 가는 것만 하더라도 좀 몸 자체에 좀 잠깐의 휴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서서 일하면서 생긴 습관의 변화는 또 있다. 하루에 걸은 양이 부족하다 싶으면 청사를 몇 바퀴씩 돌고 집에 들어간다. 이렇게 매일 걸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제 그 하루 10,000보를 걷는 거를 목표로 해서 10,000보가 좀 안 됐으면은 출퇴근길에 조금 더 돌아서 이렇게 가서 10,000보를 채우고 있습니다. 15분 거리지만
먼 길을 돌아와 40분 이상을 걸어왔다. 일 때문에 가족과 떨어져 있어 건강에 더 신경을 쓰는 김동욱 씨. 집에서도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은 거의 없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계속 몸을 움직인다. 의자를 멀리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 바로 일상 속에서 몸을 움직이는 법을 터득했다는 것이다. 월화수목금은 막 지내다가 주말에 고급 장비를 고급 옷을 입고 등산을 한다고 갑자기 건강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상에서 뭔가 좀 더 건강한 습관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됐고, 만난 시간 투자 없이도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이런 이제 여러 종목들을 그냥 조금씩 합니다. 많이는 하지 못하지만 매일매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변화는 또 한 가지가 있다. 6개월 전부터 서서 일을 해온 최문기 씨. 이거 스탠딩 워크를 하고 나니까 이 목이나 어깨, 허리 통증이 많이 완화가 되었고요. 그러면서 몸이 좀 가벼운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가벼워진 건 그의 몸만이 아니다. 한쪽을 원하실 수도 있거든요. 최문기 씨에게 생긴 변화를 주변의 동료들이 먼저 느꼈다. TMT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스탠딩 워크를 하시고 나서 그 직원들을 이렇게 시야가 넓어지셨잖아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되게 이렇게 농담도 잘 거시고, 그래서 좀 분위기 자체를 좀 밝게 많이 유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사무실 분위기도 밝아지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좀 기분 좋아지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가장 본인을 잘 설명할 수 있고, 일하는 환경의 변화가 마음의 변화까지 가져올 수 있을까? 느끼시는지를 보는 것, 그다음에 이거 스트레스를 이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 최문기 씨의 현재 심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진행됐다. 결과는 흥미로웠다.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 지수 자체가 보통 114점보다 좀 높으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점수면 굉장히 건강하신 그런 상태시고요. 스트레스 지수는 기준인 8점보다 낮은 5점으로 현재 스트레스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스트레스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회복 탄력성 지수는 125로 스트레스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우울증 지수는 1점으로 증상이 없었다. 그 스트레스가 이제 좋은 스트레스가 있고 나쁜 스트레스가 있는데요. 이렇게 서서 움직이면서 생기는 그런 스트레스들은 좀 더 우리의 그 전반적인 생활들을 좀 더 활기차게 만들고 그런 좋은 스트레스로 작용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쌓이게 되면서 좀 더 그 안 좋은 스트레스에도 이제 잘 적응할 수 있게 만드는 회복 탄력성 자체도 좀 올라가시는 것들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서서 생활하는 습관의 효과는 학교까지 변화시키고 있다. 미국의 한 초등학교. 수업 중이지만 학생들은 자유로운 자세로 공부할 수 있다. 교실에 이런 변화를 가져온 건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이 책상이다. It is used to move the desk up and down. You want to hold the clutch and then have your hand in the middle so it doesn't fly up. And then you just adjust it to where you feel comfortable. 바퀴가 달린 책상을 옮겨 원하는 자리에서 원하는 자세로 수업을 받을 수도 있다. Then if you want to pay attention, if you're not getting math, you can just move up to the TV where Miss Irving is teaching the lesson. 처음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서서 자유롭게 움직이면 수업 분위기가 흐트러지고 산만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다. 하지만 학생들은 오히려 수업에 더 집중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To be true, last year when we were halfway always like sitting down, I would get bad grades. But now I'm getting A's and B's and sometimes some C's. So your grades fully improved? Yes.
a lot. And what's easier is that we can move our desk to see the board better and like understand things. And when we're meeting with Ms. Irving, we could just roll our desks to her. First, probably the first thing I noticed was the difference in behavior. Students who weren't anchored to their desks and struggling to stay focused were now focused. They didn't have to invent reasons to get up out of their desk and go to the trash can or walk by their neighbor's desk because they had so much more freedom and because they're standing and getting rid of energy, that nervous, that kid energy, that they're kids. 한 연구에 따르면 서서 수업을 받은 학생들의 학습 기억 능력이 주목할 정도로 향상되었고 뇌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Using the standing desk allows the students to be active while they're learning. There's actually some pretty good research about taking brain breaks and other active situations during learning that helps students retain information better. And so they also seem to feel more confident in the process of learning while they're doing that and building their own groups and be able to move around and work with partners as they choose. So there are multiple benefits. 채소라도 다듬기 시작하면 같은 자세로 몇 시간이고 앉아있게 된다. 긴 시간 움직임 없이 앉아있던 박영옥 씨는 남편이 점심을 먹으러 와서야 몸을 일으켰다. 택시 운전 일을 하는 남편은 늘 집에만 있는 아내가 걱정이다. 특히 잘 움직이지 않는 게 마음에 걸린다. 활동량이 굉장히 부족하니까 자꾸 살이 찌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그래요. 살이 좀 빠져가지고 같이 좀 산에 좀 갔으면 쓰겠어요. 아 지금 산에 같이 못 가세요 지금은? 아 못 가죠. 근데 항상 가면 저는 앞서가고 우리 집사람 천천히 뒤에서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안타까워요. 한번 73.5 그러고서 수트 그냥 아예 그냥 안 따라봐요 그냥 아예 그냥 올라가더라 안 그냥 올라가면 속상하니까. 체중이 늘면서 혈압도 높아져 3년째 혈압약을 복용 중이다. 설거지를 하는 짧은 시간에도 앉아있는 박영옥 씨. 서 있는 걸 피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다른 데보다도 여기 무릎 이제 구부리다 폈다 하는데 그런 데가 좀 아픈 것 같아. 서 있는 건 얼마나 서 계실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확실히 시간은 안 재봤는데도 뭐 한 30분? 많이 서봤자? 박영옥 씨 부부가 병원을 찾았다. 소방관으로 일하다 퇴직한 정태양 씨와 함께 앉는 시간 줄이기에 도전해보기로 했다. 먼저 세 사람의 현재 몸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가 진행됐다. 박영옥 씨는 복부 비만이 심각하고 혈당이 높아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았다. 남편인 김재근 씨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았다. 정태양 씨는 복부 비만에 당 수치와 혈압이 높아 대사증후군 진단이 내려졌다. 비만한 사람들은 앉아있는 시간을 어떻게 줄여야 할까? 그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대신에 일어나는 시간을 걷는 시간으로 좀 바꾸셔가지고 가능하면 좀 많이 걸으시고 걷는 것도 뭐 지금 비만인 상태이기 때문에 무릎만 괜찮으시면 1시간 이상 걸으십시오. 네. 다리가 아픈 박영옥 씨에게는 다른 진단이 내려졌다. 이제 그러면 저희가 보통 뭐 30분 운동을 하라고 그러는데 10분씩 3번 나눠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10분 좀 걷다가 쉬었다가 예, 하셔도 되고 식으로. 예, 아니면은 10분씩 하루 3번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나누셔도 돼요. 의자 탈출에 도전한 세 사람. 3주간 앉아있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보기로 했다. 근데 결국은 이게 누워있거나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게 문제라고 보고요. 사실 그 시간을 대체할 수 있는 활동을 하라는 의미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서 있어서 이게 문제가 해결될 건 아니고 서 있는 것보다는 걷는 게 훨씬 더 이 몸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좋거든요. 일주일 후 서서 생활하기에 적응 중인 정태양 씨를 다시 만났다. 텔레비전 보는 시간을 잘 활용하면 앉는 시간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옛날엔 그냥 맨날 안건을 쇼파에 들어놓아서 봤는데 이제 그게 거꾸로 50분 서서 보고 10분 앉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거꾸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 환경을 바꾸는 것도 오랜 습관을 고치는 좋은 방법이 된다. 정태양 씨는 책상 위에 작은 상을 올려 서서 공부하는 게 가능한 환경을 만들었다. 항상 앉아 있으면 이 다리에 쥐가 나고 그랬었는데 이제 지금 자꾸 공부를 이렇게 서서 움직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쥐 나는 것도 없어지고 또 몸이 좀 또 상쾌한 마음으로 자꾸 상쾌한 기분으로 하고 그러니까는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박영옥 씨 부부는 운동으로 앉는 습관을 이겨내고 있다. 운동은 의자에서 벗어나 몸을 움직이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다. 근데 어떻게 자전거 다시 탈 생각을 하셨어요? 나 이제 조금씩 타다 보니까 좋아졌으니까 다시 타게 되는 거죠. 사실은 병원에서 그 체질량 검사하고 그때 네. 충격을 받았지 저도. 집사람은 당뇨고 전장기라고 하고 저는 고혈압 콜레스테롤 숫자 높다고. 그러니까 이건 운동 더 열심히 해야겠다. 설거지도 앉아서 했던 박영옥 씨. 몸을 움직이니 다리 통증도 자연스럽게 줄었다. 아 요즘에 운동을 꾸준히 해서 그런지 조금 나아졌어요. 살도 빠지고. 지금은 한번 서서 일하시면 얼마 정도 서서 일하세요? 한 20-30분은 섰는 것 같아요. 몸무게 재보게 얼마나 되는가. 일어서서 움직이고 식습관을 조절하면서 체중도 3kg 가까이 줄었다. 70.8. 목표가 있다면? 한 65, 66까지만 줄이면 좋겠는데. 역시 무리지 마 너무나. 높낮이 조절 책상이 보급되면서 서서 일하는 직장인이 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정보가 부족한 편이다. 앉는 자세 못지않게 서 있는 자세도 중요하다. 처음엔 이제 허리 세우고 다리 펴고 서서 일을 하다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짝다리가 되더라고요. 네. 사실 어느 정도 서야 되는지 그리고 또 한 번 서서 일할 때 이렇게 연속적으로 어느 정도 서서 일할 때 가장 효과가 좋은 건지 그런 정보는 사실 부족하거든요. 앉은 자세가 허리 부분을 완전하게 받쳐. 다양한 직업군의 근무 환경을 연구해온 김철원 교수와 함께 서서 일하는 바른 자세를 알아보기로 했다. 모니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모니터의 높이가 눈높이에서 한 15도 정도 이렇게 내려온 정도쯤의 높이. 그러니까 눈높이보다는 조금 낮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높이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이 모니터의 각도가 기울기가 뒤쪽으로 한 15도, 20도 정도쯤 기울어져야지 내려다 봤을 때 눈이 편안한 각도로 볼 수 있게 되거든요. 좌식 작업이 1시간 이상 계속 하게 되면은 일단 요추에 척추에 무리가 가는 걸로 여러 가지 실험 결과가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시간에서 1시간 반 이상은 계속해서 연속해서 앉지 않는 걸로 하잖아요. 그러면 바닥에 부드러운 매트를 깔면 피로감을 줄일 수 있고 발판을 놓고 교대로 다리를 올려놓는 게 좋다. 하체에서도 고정된 자세가 아닌 혈액순환이 원활해질 수 있는 독적인 자세를 계속 유지해주는 그런 것들을 평상시에 염두에 두고 습관화해 나가는 것이 이런 사무작업에서의 근골격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자 탈출에 도전한 정태양 씨. 그를 다시 만난 곳은 집 근처 텃밭이다.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려고 시작한 일이지만 몸을 움직이니 마음까지 가벼워진다. 상쾌하죠. 이때껏 겨울에 그냥 움츠렸던 거 이제 개구리 튀어나오듯 이렇게 튀어나오는 식으로 하니까 상쾌하죠. 박영옥 씨 부부는 함께 산행에 나섰다. 속도를 맞춰 나란히 걷는 건 오랜만의 일이다. 지금처럼 꾸준히 노력한다면 부부의 삶에도 변화가 있을 것 같다는 남편. 가까운 산이라도 평지라도 같이 다니면서 남들이 이렇게 부부간 다니면 부럽더라고요. 저도 좀 이렇게 갈 수 있는데 해갖고 그리고 이제 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3주간의 생활 습관 변화가 이들의 몸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 병원을 다시 찾은 세 사람. 그간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가 진행됐다. 총 콜레스테롤 수치는 부부 모두 감소했다. 특히 고지혈증 위험군이었던 김재근 씨는 정상 수준을 회복했다. 비만이 심각했던 정태양 씨는 체중이 2kg가량 감소했다.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체중을 감량하자 콜레스테롤, 간 수치 등 건강을 나타내는 다른 지표들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습관을 바꾸면 몸이 달라진다는 걸 보여주는 결과였다.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면서 좀 먹는 것도 좀 더 조심하게 되고 또 움직이게 되고 이런 효과들이 좀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되면서 좀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요. 이런 긍정의 사이클을 돌리는 게 바로 건강을 유지하는 하나의 시작이 될 수가 있고. 내려가시 잘하세요. 예. 애쓰셨어요.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 많이 했습니다. 등산도 자주 가고 앞에 텃밭 농사도 더 열심히 져야 되고 서서 더 하는 일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야죠. 오늘 여기 오는데요. 걸은 거리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아주 빨라지고 잘 따라오고 아주 기분이 좋아요. 등산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